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2대1 이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이슈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2대1 이온 이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증 씨가 산타랠리를 이어가는 것과 다르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힘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수급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하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상승 마감하면서 특히나 이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6%, 7% 이상의 엄청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상승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다시금 좀 반등 흐름으로 다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2,400선 위에서 다소 횡보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말까지는 특별한 이럴탈 호재라든가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조선주 위주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테마가 변경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황제라고 불리는 잭슨 황과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내년 초에 CES 행사장에서 좀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TSMC라든가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3사가 좀 회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AI 관련주를 비롯해서 오늘도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 로봇 관련주 이런 4차 산업이 이제 내년에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제약바이오주도 최근 조정을 마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파트너의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환율인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는 1,463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 2009년 3월 이후에 최고치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네. 환율 진정은 좀 언제쯤 될까요? 환율 진정은 솔직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상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조선주가 상승하는 이유가 물론 미국 선박법 네. 개정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출주들이 대부분이 이제 고환율 관련 수혜주로다가 상승이 나온다. 이의 네. 영향으로다가 상승폭이 또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방송으로다가 이제 선박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선박 관련주 HD 현대중공업이 제가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 8%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네요. 네. 해당 추세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가면은 한 50만 원 그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조선 이제 선박법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상선을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린다라는 거는 국내 이제 조선업 쪽에는 굉장히 수혜로다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인도에서도 1,000척의 이제 선박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 조선소를 갖다가 방문하는 등 관련된 조선업에 힘이 실리는 좀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중공업 말고도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조선업 중에 많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역시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1승이라는 종목 이제 4,800원 부근 여기를 돌파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충분히 현대중공업만큼 이제 그런 상승이 안 나오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파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도 이미 들어왔으니까요. 조선업종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조선 업종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적인 측면이 상방으로 더 열려 있는 가운데 수출로 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 업종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HD 그룹주 그리고 일승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승 같은 경우에는 LNG 재기화, 그러니까 냉각되어 있는 액체화된 LNG에 대해서 다시금 기체화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조선업종 확인해 봤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금 제약바이오주 봐야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앞서서 잠깐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몇 년 동안 정말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맞습니다. 이제 상승 나왔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받은 건데 그만큼 워낙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 독일의 기술 이전 관련해서 미국 독점권을 이전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다시금 좀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14만 원 부근 지지 잘 받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대부분이 바닥 구간이지만 삼천당 제약이 조금은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지주사인데 아무래도 해당 종목, 저는 이제 보톡스라든가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런 좀 제약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상품을 좀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가 그다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웅 같은 경우는 보톡스 관련돼서 좀 대장주들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2만 원 위에서는 좀 수급이 계속해서 붙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한 10% 정도, 한 최소한 23,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수급이 좀 약하기는 한데 23,000원 부근 돌파 시점에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적이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고점 한 8만 원 수준에서 지금 2만 원 수준이라는 거는 진짜 한 4분의 1 토막, 정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짧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세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육방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늘 그리고 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승, 수급이 붙은 이후에 그 해당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충분히 지지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내년 1월 12일 날 진행되는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기도 하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치매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AI 신약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제가 지난 시간에는 AI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데 AI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연구비가 적게 들고 충분히 개발 속도도 빨리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제약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샤페론이란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3,300원 부근만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3,000원 손절가로 잡고 짧게 한 4,000원까지만 수익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잘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시장의 주도주로도 올라설 수 있는 테마이자 업종입니다. 또한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이 한 종목이 좀 상승세로다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4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3조 원을 돌파했고 유한양행은 정통 제약주 중에
중에서도 2조 원 목표로 하고 있는 정말 이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수급과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노려볼 만한 업종과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과 관련해서 20년간의 독점 계약 소식에 강한 상승 나오고 오늘 좀 조정 국면에 있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웅 그리고 샤페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도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본인의 제약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치매 치료제나 비만약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료 AI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분야 중에 파트너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주는 네. 특히나 이제 연구비에 따라서 손실로 다 이어지는 네. 기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바이오 제약 중에서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오늘 공략을 해드릴 공략주 역시도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필러를 갖다가 주로 수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성형으로다가 K의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해당 제품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 이라크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남아 특히나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쪽으로 각국으로 추가적으로 수출을 갖다가 예정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하면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에스테틱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 그리고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매출과 수익성으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추세 차트 잠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52주 최고점도 최근 들어서 돌파한 이후에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간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2,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그러면은 짧게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만 이탈 안 하면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보시면은 그동안 돌파 못했던 이제 25,000원에서 위에 상단 42,000원 이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좀 짧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44,000원 지금 현 위치에서 한 최소 10% 이상 상승 가능하고 목표가는 한 6만 원까지 조금 길게 보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휴메딕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보게 된다면요. 침습, 비침습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좀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휴메딕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오늘 시장에서 또 새로운 뉴스들이 많고요. 조선주에 대해 주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좀 파생이 되면서 로봇으로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더라도 로봇 지난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산업용 로봇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은 휴머노이드까지 엮여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픈 AI도 로봇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로봇을요 좀 장기적인 테마로 좀 가져갈 만한지 아니면 지금 이슈에 반짝거리는 단기 테마로 봐야 될지 저 파트너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단 앞서서 네. 정치적으로 안정화된다면 분명히 4차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들어가고 수급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고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특히나 테슬라가 조금 이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 자체 이제 테슬라 생산 라인에도 로봇이 이렇게 투입되는 등
로봇은 산업 각지에서 좀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다.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일일이 조립하고 하는 등 좀 위험성도 있고 이제 생산 여건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로봇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인건비도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공장에 좀 생산이 조금 더 빨리 되는 등 왜냐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은 여러 네. 산업에서 이용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당연히 매출 증대라든가 실생활에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당만 가봐도 로봇이 굉장히 많고요. 이미 생활에 침투가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과 테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로봇 언급해 주셨고요. 어쨌든 조선 업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력난이었습니다.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로봇 기술의 접목이기 때문에 관련해 좀 꾸준하게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로봇과 뭐 조선 이야기해 주시면서 테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슬라가 또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때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7%가량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분석이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충전기,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테슬라에게만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네. 전기차의 가장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가 초반에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이 됐고 했지만 가장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게 어찌 보면은 충전 관련돼서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1시간만 충전해 놓으면은 급속으로 다 충전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충전소가 각 뭐 예를 들어 지역마다 계속해서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아파트라든가 큰 마트 뭐 이런 쪽에만 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어찌 보면은 초기에는 투자이긴 하지만 테슬라 이제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런 충전기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로다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전 인프라만 완벽하게 세워지게 되면 전기차 굉장히 좋거든요. 이용료 뭐 주유하는데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큰 금액이 들지도 않고 또 이제 친환경 관련 자동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전 시설만 잘 갖춰진다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충전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테마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단발성 상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테슬라의 상승은 트럼프 당선인과 좀 맞물리면서 좀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로봇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충전소 관련된 분야는 국내 시장에 좀 단기적인 테마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수출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공약주도 이와 연동된 휴메딕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